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죠.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말인데요. 오늘 밤 11시 제롬 파월 연설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되지? 연설 내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후에 그렇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걱정들 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의 생각, 어떤 발언 이후에 어떤 시장 반응, 네.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이건 뭐 그냥 저희들의 예측이니까 네. 맞고 틀리기보다도 여러분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준호 매니저 먼저. 네. 일단 뭐 사실 잭슨 미팅에서 네. 뭐 통화 방향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나오는데. 제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번 주에 발표됐던 의사록에서도 최소한 0.25% 정도라고 이미 좀 오케이. 예고가 된 상태이다 네. 보니까 사실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큰 방향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만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반발 매수가 좀 잘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잭슨 미팅을 앞둔 시점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성의 어떤 빌미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월가에서도 연준이 너무 지나치게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나와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잭슨 미팅 또 금리 인하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이제 고용이 또 생각보다 괜찮고 또 물가도 안정을 찾고 미국의 소비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삼박자가 맞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성장률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다가 잭슨 미팅에서 우리가 작년에 한번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맞아요. 재작년도 뒤통수 발언, 마찬가지고요. 재작년 뒤통수죠. 그래서 네. 잭슨 미팅을 앞둔 네. 시점에서 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네. 앞두고 있는데 너무 기대감에 강한 매수가 들어와 준 상태다 보니까 차익 실현 어떤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잭슨 미팅이 정말 딱 알맞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비컷 얘기도 나와주면서 어저께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나와줬는데 그 뉴욕 증시 흐름을 다 보니까 딱 성장주 중심 또 빅테크 중심의 어떤 하락 흐름이 나와줬더라고요. 네. 그 외에 뭐 제약바이오랑 금융 쪽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잭슨 미팅이 끝나고 나서 특별한 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미 의사록에서 됐다?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엔 0.25%로 시작하다가 서서히 이제 간다. 앞으로의 금리 인하의 어떤 이제 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잭슨 미팅 끝나고 시장은 불확실성 너무- 해소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는 파월의 노멀한 발언, 그러니까 네. 베이비 스텝 발언이고 시장도 네. 노멀하게 고만고만하게 끝내는 맞아요. 오늘 밤 내일까지의 흐름을 예측해 주셨고요. 영민 매니저는 어떤 발언과 네. 어떤 시장 반응 보세요? 저도 일단 좀 비슷하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없다. 항상 뭐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방금 뭐 준호 매니저도 얘기했다시피 뭐 잭슨홀 미팅이 어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주요 이제 국가들의 힌트? 뭐, 중앙은행장들 뭐 재무장관들 모여가지고 사실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의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제 결정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아닌데. 거. 그리고 우리가 네.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이 잭슨홀 미팅 매년 이제 뭐 8월 되면 하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뭐 뭔가 특별히 또 시장에 좀 친화적인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며칠 전에 공개된 이제 의사록을 우리가 이제 좀 참고를 좀 해본다면 연준 위원 상당 부분들이 특히 매파적이었던 이제 인사들조차도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좀 호전적으로 이제 네. 좀 바뀌고 있다라는 네. 거. 기류는 확실히 이제 바뀌었다는 게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요번 잭슨홀 미팅에 이제 포인트가 갑자기 이제 이게 25bp냐 50bp냐 빅컷이냐. 요걸로 예. 이제 가버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네. 거예요. 실제로 50bp 기대감이 이제 모락모락 이제 좀 올라왔었는데 네. 오늘 주요 연준 위원들이 25bp에 네. 이제 힘을 그래서요. 실는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한 9bp 정도 이제 튀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좀 튀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차트 한번 열어보세요. 엔비디아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45%가 네네. 네. 급등을 한 상황인데 기술적인 조정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딱 잭슨홀 이제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연설을 앞두고 25bp냐 50bp냐 그게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선제적인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들어온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할 거라고는 봐요. 다만 50bp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그 어렵다. 정도는 아니다. 네, 25bp 이제 금리.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50bp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게 미국의 경기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50bp를 인하할 정도로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9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향후에 올해 안에
지금 한 1%포인트 네, 정도 이제 금리 인하할 예측하잖아요.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수순으로 이제 맞추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은 그냥 통과 의례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도 뒤통수 발언은 일단 없다. 그렇죠? 지난 네. 2022년 같은 발언은 없고 네. 0.25%포인트 정도의 발언일 것이고 시장도 큰 변화 없다. 네. 준호 매니저도 고만고만하게.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예. 만약에 50bp 얘기가 나오면 그게 이제 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지. 네,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던 게 나오면은 또 그게 뭐 또 세론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0.25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발언에 시장이 급락해 버리면 이거는 실제로 더 진입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오늘 되면 밤에. 이제 예. 우리가 이제 한 1개월 전에 이제 우리가 네. 목격했던 것처럼 블랙 몬데이가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안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실기했다 막 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 그냥 시장을 속된 말로 패대기를 쳐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가 되면 또 현금을 또 쥐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로의 좋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잭슨 홀 미팅의 또 나오고. 충격은 제한적인 게 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이제 양적 완화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썸머 랠리가 나오다가 잭슨 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 실망감에 큰 하락이 나왔던 나왔죠. 거지. 네. 지금은 어차피 방향은 같잖아요. 같으니까. 우리 생각과 또 연준 생각이 지금 같은 일치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0.25냐 0.5냐 요 차이라서 사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좋습니다. 0.5로 비컷으로 해도 진짜 경기 침체인가? 라는 생각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네. 거고 0.25도 실망감의 매도물에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어차피 조정이 나와도 일시적이고 또 우리 불확실성 해소로 안정을 금방 찾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 발언 후 시장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이제 방정식 풀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월요일 보면은 우리가 더 클리어하게 이랬구나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밤 11시에는 저희들과 함께 숨죽이면서 지켜보시죠. 영민이 오늘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으로 일단 공략을 할까요? 오늘은요?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어쨌든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다만 이제 인하다. 강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 인하의 이제 강도를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줄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됐을 때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 뭐 제약 바이오 업종 많이들 얘기했고, 저는 뭐 반도체도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어제 제가 이제 카페 24 소개해드렸잖아요. AI 이제 수급이 확산되는 과정을 좀 주목해 보시라. 요게 이제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어저께 카페 24를 했더니 예스 24가 상한가를 가가지고 정말 한 끗 차이로 좀 아쉬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AI 수급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딥니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실망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너무 기대하고 뻔한 있어서요. 종목이지만 네. 뻔한 만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되지 맞습니다. 않았는가. 네. 로봇 올해 제가 한 3번 정도 이번엔 진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안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는 진짜 뭔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 일단 9월 달에 이제 보핏 출시에 대한 이제 예. 기대감인데, 사실 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보핏이 이제 B2C로 글로벌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신체 보조 로봇 이게 과연 사람들이 이걸 하고 밖에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좀 몸이 불편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네. 데서 이제 주로 예. 이제 좀 쓰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요 의료기관들 쪽으로 뭐 테스트 삼아서 이미 보급이 이제 상반기 때부터 이제 네.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핏 자체는 뭐 삼성전자의 이익에 아주 크게 기여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로봇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로봇 산업이 가장 이제 뜨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예.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과연 성장 동력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이 시장을 이제 주도하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죠. 로봇을 만들었고, 피규어사가 피규어 1, 피규어 2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이걸 사람하고 이제 반려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가 분명히 오겠습니다만, 동료죠. 네, 동료. 지금은 말 그대로 산업 현장에서 자동차 공장에다가 피규어 1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어넣잖아요. 옵티머스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공언했다시피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다가 옵티머스를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자동차 생산하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 로봇 산업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당연히 AI 기술이 이제 부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 AI 기술과 관련해서 성장 섹터 종목들의 수급 심리가 살아나면 로봇 업종도 좋아지겠구나 하는 건 너무 좀 당연한 이제 이치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 금리는 인하가 될 거예요. 9월 달에 이제 연준의 피벗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한 번 금리 인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연준이 이제 중립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을지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겠습니다만 한 3.5%, 3.25%까지는 기준금리를 충분히 인하할 거다. 그럼 지금 수준에서 2%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갈 거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서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이제 업종, 어떤 산업이 가장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좀 하게 될 것인가. 뭐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라고 보는 거고 그 로봇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두 기업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중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6충 이상의 이제 다관절 로봇파를 이제 구성하고 안전 기능까지 넣고 여기에 AI 기능까지 이제 알고리즘까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핏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상반기 때 또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를 또 갑자기 삼성에서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볼리 만드나 뭐 이랬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좀 테스트 형식의 볼리는 이제 없어졌어요. 맞아요. 볼리는 아직까지 이제 어디 보기는 갔는지 조금 모르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현대로템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대테러 작종용 다적 보행 로봇을 만든다. 우리가 보통 2족 보행, 4족 보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다족 보행 로봇을 대테러 작전에 이제 투입시키기 위해서 현대로템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좀 최근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이제 산업용에서 군사용 로봇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는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화중을 견딜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이게 고화중 로봇이 나와야만 결국에는 산업 현장 우리가 여러분들 시제품으로 공개되는 그 로봇들 보면 예전에 이제 로보카처럼 뭔가 이제 좀 가늘잖아요. 하늘하늘 하거든요. 근데 두 발로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로봇이 과연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이제 관절에 이제 하중 부과되는 이제 하중을 얼마나 이제 견디느냐에 따라서 산업 현장의 쓰임새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하중 로봇을 이제 3분기 때 공개를 좀 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요게 저는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삼성전자 또 현금 100조 이재용 회장 뭐 또 M&A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콜옵션 조기 행사 얘기는 하지 않을래요. 했는데 그때마다 안 했기 때문에 한 1년 반 안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떠나서 그냥 콜옵션 조기에 행사 안 하더라도 어차피 삼성그룹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같이 동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운명적인 동반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삼성의 M&A라든지 투자 같은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실제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 거품이 이제 빠지고 프리미엄이 많이 이제 소멸됐던 이유는 매출 성장세가 기대했던 것만큼 가파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준비해온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 2024년 넘어가서부터 2025년부터 향후 한 7년, 8년 동안의 성장폭을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장 지금 아랫단에 진한색 이제 파란색 표시된 게 협동 로봇이고 그 다음이 이제 AMR이에요. AMR은 이제 여러분들 그 반송 로봇, 자율주행 이제 이송 로봇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산업에서 이제 쓰이는 로봇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분야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지금은 뭐 당연히 고평가 구간이에요. 매출액이 뭐 분기에 3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시총은 막 3조 원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고평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장기의 어떤 방향성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요렇게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하는 시점이 오면 당연히 흑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성장기로 이제 진입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로봇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종가 15만 5천 원 정도 최근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법 좀 강하게 이제 V자 반등이 조금 들어왔어요. 뭐 SBB 테크라든지 SPG도 어저께 나왔어요? 또 네. 뭐 그 보핏에다가 그 액추에이터 공급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가 지금 V자 반등이 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5일선 이격 조정이 잠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는 계속 이제 상방을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로 1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늘 삼성전자 이야기 함께 나옵니다. 언제 자회사를 편입할지 요 재료. 그러나 영민 매니저는 이건 이제는 언급하지 않겠다. 네. 그동안 2년 가까이 우리를 애타게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없이 협동 로봇인데 레인보우가 하나 더 잘하는 게 이제 양팔 로봇을 갖고 있는데 네. 요 팔이 약간 막 한 뭐 5개, 6개로 꺾이더라고요, 이제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반도체를 만들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양팔 로봇을 체크 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양팔일지 아니면은 네.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테슬라 거는 아예 인간이 네. 딱 앉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차이가 피규어도 있다. 거의 비슷한 예, 모양이라고 피규어랑 똑같은 보시면 형태. 돼요.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도 함께 보시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를 하시고요. 준호 매니저. 네. 준호 매니저 뭘로 승부를 걸죠? 오늘 최근에 뭐 SBB테크, 네. 뭐 이렌시스. 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실질적인 수혜주.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쟁 상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지만 네. 그래도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약간 관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01에 들어가는 20개의 관절과 또 바퀴 2개에 들어가는 관절을 네. 공급하고 있는 감속기 정밀 감속기 업체인 SPG라는 기업으로 아, 오늘 국내 바퀴 종목으로 제장주. 네, 맞아요. 네. 정밀 감속기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사실 이제 SB테크도 말씀드려서 큰 시세가 분출되었고 엔젤 로보틱스, 이렌시스 다 강했지만 사실 SB테크와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언론사에서 감속기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부각됐어요. 뭐 약간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감속기도 공급할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감이고 SB테크도 공급할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감인데 SPG는 전이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삼성전자와 오랫동안 같이 2년 동안 공동 개발을 통해서 액추에이터를 직접적으로 이 보핏에 공급된다. 그래서 2개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그러면 사실 이번 보핏의 최대 수혜주는 SPG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액추에이터는 정밀 감속기와 또 그리고 모터와 제어기를 결합한 부동부다. 그래서 이번에 웨어러블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언론사의 어떤 보도, 단독 보도를 통해서 추측성 보도지만 SPG는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와 액추에이터를 2년 동안 공동 개발했다는 건 이건 향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에도 다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핵심인 맞아요. RBY01에도 감속기를 독점으로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SPG고 또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보피드도 단독으로 공급하는 데가 SPG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향 로봇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고 네. 또 삼성의 휴머노id 로봇과 무인 공장 도입에 있어서도 SPG가 감속기 사실 로봇 원가의 30% 40%가 감속기잖아요. 그거를 SPG가 담당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는 약간 테마성과 탄력도 면에서 이렌시스와 SB테크를 말씀드렸다면 네. 실질적인 수혜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잡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SPG다라는 관점에서 SPG를 픽해보겠습니다. 자, SPG가 붙이는 종목인데 국내 감속계 1위가 실은 SPG였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약간 아쉬운 게 보핀 나왔을 때 SBB테크랑 이렌시스 네. 언급됐을 때 왜 바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왜 맞아요. 어제 한 겁니까? 그게 그게 왜 타이밍인데. 그런 거예요? 타이밍인데. 맞아요. 처음에 얘기했으면 맞아요. 이제 SPG가 대장으로 치고 아, 올라가는 뭐 10% 이상 갔을 텐데 그건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SB테크는 좀 가볍기도 하고 네. 이랬을 그런데 사실 이렌시스랑 SB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공급하는지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 SPG가 그래요? 예. 하필 이번 타이밍에다 말을 해가지고 네. 시세 분출됐다가 어제. 갑자기 시장도 안 좋아가지고 윗골을 좀 달긴 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저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으로 큰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웨어러블 로봇 시장 자체가 워낙에 작고 네. 다만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술력. 로봇을 네. 시작으로 결국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SPG는 웨어러블 로봇에도 공급해 또 휴머노이드 공급해 RBY01에도 공급해 네. 그래서 저는 SPG를 한번 장기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좋아요. 있어요. 자, SPG 국내 감속기 1위 업체고 보유자
청취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보핏에 SPG도 결과적으로 함께 한답니다. 뭐 네. 공시로 함께 한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네. 그 점도 꼭 체크를 해 보시죠. 우리나라 네. 시장이 참 이게 뭔가 이제 좀 몽글몽글 이렇게 좀 소문이 퍼질 때는 오히려 주가가 잘 가요. 그러니까 이렌시스나 뭐 SBB테크 같은 경우 명확하게 우리가 공급한다, 뭐 몇 대 들어간다, 얼마치 공급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고 확정이 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세론이 돼가지고 윗골이 길게 달리고 못 달았죠. 올라가고 이게 이제 국장의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패턴이다. 뭔가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기대가 살아 있을 때가 오히려 주가가 더 잘 올라가고 네. 명확하게 발표를 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빠지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SPG가 여러분들 좀 결은 분명히 좀 달라요. 네. 초정밀 감속기와 이제 정밀 감속기의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초정밀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건 일본 기업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하모닉이.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조금 하려고 하는 애가 이제 SBB테크 네. 같은 기업이고 그냥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이제 SPG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보편적인 매출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즈를 보면 SPG가 다른 이제 감속기 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네. SPG는 이미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네. 외형도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이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이제 셀트리온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바이오가 워낙 흔들리고 뭐 요한양이 이러니까 지금 투자자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도냐면 삼바와 셀트리온에 그냥 파킹을 한다. 우리 LG 이노텍으로 그냥 파킹 맞습니다. 그냥 너무 환멸난다. LG 이노텍처럼 그냥 바이오 나는 셀트리온과 삼바에 그냥 있을게. 어때요 이 전략? 그동안 가장 좀 소외됐었던 기업이고 네. 대한민국을 좀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면서도 정말 안정적이잖아요. 네. 일단 실적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너무 실적 좋았고 네. 2분기 때도 이미 좋았고 3분기, 4분기, 하반기 좋고, 때도 네. 실적이 계속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네, 이제 뭐 더 정책적인 나와요. 네. 수혜, 뭐 반사 수혜까지 이제 예상이 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런 스토리를 기관 외국인들이 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그림을 갖춰가고 있다. 네. 뭐 어쨌든 최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이제 무산됐다. 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결국 실적으로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 또 좀 뭐 키트루다 관련된 또 뉴스가 이제 하나 네. 좀 나온 것 같은데 유럽 쪽에 이제 삼성 신청하는 거 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키트루다 SC 제형도 개발하고 있고 뭐 바이오시밀러도 개발하고 있고 하반기 때 이제 허주마 트룩시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짐펜트라 네. 뭐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고 네. 주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소외가 좀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은 뭐 아직도 이 셀트리온을 적극적으로 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기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제 살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뭐 됐다. 상당히 저는 잘 조성이 좀 네.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에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가정이 나타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20만 원 정도 수준도 저는 굉장히 좀 사기 좋은 자리라고 봐요. 예. 뭐 일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자리긴 하지만 20만 원 정도에도 충분히 신규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한 23, 4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셀트리온이 2021년, 2020년 뭐 요때 고점이 37만 원이거든요. 네. 뭐 그 가격 대비하면은 여전히 이제 뭐 가격 매력이 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물보안법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진짜 받아놓은 날짜는 옵니다. 이제 네. 9월 한 둘째 주 정도니까 딱 그 냄새를 맡아서 정말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관들도 외국인들 조금씩 들어옵니다. 네. 수급도 들어오니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연애에 빗대어서 보통 막 그런 나쁜 남자들한테 끌리잖아요. 네. 막 그러다가 마지막은 좀 이런 듬직한 사람을 좀 선택하게 되는 이런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요즘 바이오가 결국 돌아 네. 삼바밖에 없네. 뭐 이런 너무 셀트리온밖에 없네. 시끄럽고 그냥 뭐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세론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안정적으로 실적 실적이 깔고, 성장하는 예. 매출 나오고 실적 나오는 이제 그런 예. 기업 쪽으로 일단은 관심이 맞습니다. 조금 이제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리뷰해봤고요. 뭐 함께 겸사겸사 삼바도 함께 보시면은 바이오시밀러와 CMO, CDMO 양측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대주전자재료. 맞습니다. 이 실리콘 응급제 말이에요. 요즘에 네. 황화리튬한테 약간 뺏겨요. 네, 황화리튬, 전고체 배터리에 네. 좀 뺏기고 있는데 저는 같이 갈 수밖에 같이 간다.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이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셀 기업들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네. 유한양행에 약간의 이제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과 세론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 이거보다 더 큰 재료가 어디 있어? 네. 라는 심리에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좀 악화된 것 같고 또 AI 반도체도 약간의 지금 신고가인 부분에서 좀 세론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과 엔비디아를 한번 실적을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에서 최근에 로봇과 그럼 2차 전지가 이제 매력적인데 그래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정말 오랜만에 어제와 이틀 전에 네.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고 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2차 전지가 세게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차 포비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고체 배터리와 또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이수스페르티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건데 결국 대주전자 재료도 같은 결이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는 전해질이 이제 반응성이 굉장히 낮아서 화재 위험성이 가능성이 맞습니다. 좀 낮다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와 또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양산 시점이 2027년도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리콘 응급제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우리 배터리 3사가 지금 양산을 앞두고 있는 LFP 배터리 이런 쪽이 오히려 확실하게 좀 수급이 유입되고 또 정부의 어떤 대책 발표가 잘 나와주고 나서 전기차의 이제 포비아를 좀 일단락시켜야 2차 전지 섹터들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앞단에 전고체 배터리와 또 LFP 배터리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를 응급제. 대표하는 대조제 재료가 있다. 근데 대조제 재료는 또 이제 탈중극화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테슬라의 또 실리콘 응급제를 또 공급을 네, 네, 앞두고 있는 맞습니다. 시점이고 네, 또 1부 파나소닉. 실적도 너무 좋아요. 네.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 하반기 가면 갈수록 2종에서 9종 차종으로 실리콘 응급제 채택률이 늘어났는데 네. 가뜩이나 좀 화재의 위험성이 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전자 재료가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투심을 회복시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응극제를 이제 네. 블랙카본에서 실리콘 응극제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정성 높아진다. 근데 약간 시세 낮다가 네. 한농화성, 이수스페셜 케미칼 맞아요. 갑자기 황화 리튬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황화 리튬이다 해서 뺏겼지만 준호 매니저는 현실적으로는 네, 현실적으로는 응극제부터 가자. 맞습니다. 실리콘 응극제부터 네. 가자. 이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봤고요. 여기서 잠깐 영민 매니저. 네. 지금 한 일주일간 기관들이요.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예요. 네. LG화학 무더기로 들어오는데 이들의 이 진심 이거 뭐예요? 이거 또 이러다 되치기예요? 아니면 한번 여기서 시세 내는 거예요? 이거 기관들은 이거 어떡하죠? 아니 5% 6%씩 오른다니까. 이게 이제 빈집털이죠. 빈집털이다? 이게 워낙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쪽이 이제 이슈가 좀 네. 강하고 사실 기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자금 운용이 어찌 보면 유동성이 지금 막 시장에 계속 좀 유입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증시 예탁 자금이 없죠. 보시면 뭐 네.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반도체가 쉬고 제약바이오 쉬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은 또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근데 2차 전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거의 대형주. 연중 네. 저점을 깨고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살아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반도체도 약간 쉬어가고 제약바이오도 유한양행 이제 대형 이벤트가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쪽에 대한 이노. 말 네, 그대로 네. 이제 바텀 피싱 네. 저점 매수를 이제 조금 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이게 네. 과연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인가를 이제 생각하실 때는 그거요? 아직까지는 좀 업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다. 왜냐하면 3분기 때까지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조금 힘들 거라는 이제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배터리 이제 자동차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찬바람이 불어도 네. 사실상 이제 거의 한 10월, 11월은 지나야 뭔가 이제 나온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네. 이제 주가가 네.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반등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건 기관 외국인들은 얼마든지 사놓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LG 엔솔이나 삼성 SDI 사놓고 뭐 1년 기다리라고 하면 물론 기다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지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발화 열폭과 관련된 이제 이슈, 여기로 가라. 그리고 이제 또 대선 토론, 미국 대선 토론 네. 이런 거 이제 앞두고 또 9월 10일? IRA 뭐 네. 계속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요번 주에 나오는 이제 수급은 시장의 말자.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네. 감안을 한 거고 네. 업황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 배터리 셀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입니다.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의 네.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시세가 좀 나고 기관들이 막 들어오는데 영민 매니저는 아직도 우리 기관들을 미스받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2차 전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싹 가보겠습니다. 네. 예, 연관이 좀 있네요. 네, 연관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대주전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의 어떤 포비아 현상으로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카의 네. 대명사인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들고 왔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5년간 이제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동차 주종별 이제 화재 위험을 보니까 1등이 일단 경유차예요. 네. 경유차가 화재 위험이 가장 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전기차 그리고 세 번째가 휘발유 마지막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화재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화재 위험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근데 가뜩이나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된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대안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도요타와 또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전기차 이제 포비아 현상의 가장 큰 또 수혜가 결국 저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량 판매량이 당분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연료 시스템 국내 1위예요. 그래서 연료 계통의 어떤 친환경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본 캐니스터가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4등인데 카본 캐니스터가 또 이제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코리아 FT가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플라스틱 필러넷이라고 또 이제 부품 경량화를 통해서 연비 효율을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핵심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강점 때문에 폭스바겐에도 대규모로 또 이제 MEB 플랫폼에 들어가는 핵심 친환경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에이다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또 10월 10일 날 또 이제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주행 섹터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최대 수혜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기차 캐즘의 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아직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테마 섹터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코리아 FT가 좀 그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전기차 포비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코리아 FT가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는 오히려 전면 돌파하고 있어요. 뭐 전기차 쪽에는 판매량을 30% 늘린다고 했고 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코리아 FT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코리아 FT 준호 매니저 이제 화재에서부터 계속 가요. 응급제도 네.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아주 단기 대응은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이겠고요. 카본 캐니스터의 1위입니다. 네. 뭐 일종의 탄소 포집 장비 같은 것들, 약간 유해가스 나오는 거를 네. 쫙쫙 빨아들이는 그 장비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카본 캐니스터를 만드는 코리아 FT.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살짝 불안할 수 있잖아요. 장 초반에 뉴욕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5,9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300원. 손절 라인 때는 5,000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코리아 FT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황화리튬 곧 맨 앞단 바로 반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무조건 부품 종류 1위 카본 캐니스터 부품 기업 코리아 FT를 봤고요. 자, 하이브리드의 코리아 FT에 붙이는 네. 영민 매니저는 뭘로 붙일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뷰는 썩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아예 좀 테마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열폭, 한농화성,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황화리튬으로? 그리고 네. 캠트로스 이런 캠트로스로? 종목들을 이제 계속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붙여놨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좀 뜬금없는 진짜 요거는 이제 테마성 종목인데 네, 네. 뭔데요? 국내 1위의 이제 금형 기업. 자동차나 이제 가전기기 이제 네. 금형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아, 소형주인데 네. 이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가 지분을 약 한 16%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대 주주여서 이 회사가 항상 이 회사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때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 부회장이었죠. 부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9조 원짜리 이제 빅딜을 했잖아요. 네.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네, 회사를 오디오. 인수했었잖아요. 그때 에이테크 솔루션이 가장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왜요? 삼성그룹에서 전장 사업을 키울 건가 보다. 근데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대 주주로 있는 회사니까 전장 사업 자동차 이거 키웠을 때 네.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에이테크 솔루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삼성 M&A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로봇 얘기도 있지만 컨티넨탈의 이제 전장 사업 부문을 인수할 거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M&A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네. 전장 사업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는 자동차 이제 금융 관련된 에이테크 솔루션이 네. 또 한번 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이제 테마성으로 네. 그런 이제 M&A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될 때 아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거래량도 너무 작고 시총도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삼성 M&A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아남전자 그리고 또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근데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그 하만에 또 이제 그 뭐 있어요. ODM으로 아, 예, 생산하는 맞아요. 기업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남전자가 삼성이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만지작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됐든 간에 아남전자가 올라가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라이다 관련된 이제 국제과제 선정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삼성이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제 뭐 수원에서 무슨 뭐 강원도까지 무개입 주행을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약간 좀 개별주 성향이 좀 강하다. 근데 강하다. 이제 M&A 쪽에서 아남전자도 또 같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 종목이 차트가 네. 그냥 쌍둥이에요. 네.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하고 뭐 아남전자, 에이테크 솔루션, 삼성 M&A 수혜주 네. 이렇게 그냥 기억을 잠깐. 요게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남전자고요. 네.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차트거든요. 네. 거의 똑같아요. 뭐 두 종목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두 종목 아남전자와 에이테크 솔루션에 이렇게 뭐 전세금 빼고 넣으면 안 되십니다. 저런 거는 메모에 이렇게 그렇죠. 한구팅에 해두다가 좀 울적할 때, 네. 울적할 때 한번 물적할 때 도전을- 한 10만 원 정도만 그렇죠. 매수하시면 될 것 10만 같아요. 원 정도로 울적하다 좀 치킨 먹고 싶다 할 때 땡길 때 좀 접근하시면 아니면 좋을 그냥 거고요. 구경하다가 시세 분출되면 아, 그러니까. 이런 네. 이유로 올라가는구나라고 네. 참고 정도. 아, 참고 네, 정도, 요랬구나 이렇게 참고 정도.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준호 매니저는 코리아 FT 이렇게 승부를 걸어봤습니다. 자, 오늘 밤 잭슨 미팅 끝나고 월요일 날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